제가 또 왔던 게 두 번째가 2% 책임 보장제. 네. 사실은 책임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사나 또 저 입장에서도 책임지겠습니다를 쉽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장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이게 어떠한 의미로? 아, 그게 뭐냐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좋은 땅을 팔고 네. 좋은 집을 판다고 해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대출을 못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금리죠. 네, 금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좀 빨리 잘 팔고 싶어서 네.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신다면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해를 접목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앞으로 금리가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좀 안정될 거다. 근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너무 불안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드리면 분양받으신 분들이 진짜로 마음 편하게 네.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너무 착해서 네. 막 이자를 막 드리는 건 아니고요. 2%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오늘 고객 혜택을 드리자.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자를 갖다 우리가 책임져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시행사의 사업 이득도 많이 줄긴 하겠는데요? 그렇지 사실 2% 보장제를 2년간 해드리면 네. 필지당 몇 천만 원에 저희가 어. 손해가 나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저희도 이제 PF를 받으니까 다달이 네.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분양하면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저희는 네. 저희가 은행에 줄 이자를 네. 손님에게 돌려드리자. 어. 그래서 손님도 윈, 우리도 윈윈하는 윈윈 역시. 전략을 짜자 한 겁니다. 머리가 기발하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하신 게 표시가 예. 나는 게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의 침체가 되거나 어려움의 기준이 첫 번째가 높은 금리잖아요. 네. 그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예. 있게끔 해준 거 진짜 그래서 좋은 생각 같아요. 처음에는 화끈하게 그냥 이자 나 내드리자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언짢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아, 니네 좀 심하다. 나 무시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네.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네네. 세상이 진짜 어수선하다 보니까 네. 좀 불신이 있어서 너무 큰 친절은 오히려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생각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2% 내세요. 네네. 대신 저희 나머지 해드릴게 하는 거하고 네. 저희가 다 할게요 하는 게 네. 손님들이 받아들일 때 네. 다 해준다는 걸 오히려 경계하신대요. 그럴 수도 이것들이 뭐 있어요. 꼼꼼히가 있나. 맞아요. 사기치고 도망가려나. 저놈들이 뭐 흑판부 장사하는 건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해서 2%만 내십시오. 나머지 저희가 책임질게요. 절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랄까 분양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가 뭐 중도금을 무이자로 하거나 뭐 대출 중도금 이런 상황들이 맞춰져서 그것까지 혜택은 받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조금 시행사랑 같이 분담한다는 의미의 2% 책임 보장제 굉장히 아이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의 상승 가치가 있고 미래의 뭔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계속 사업을 세종시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준이라든가 그 생각했던 거 아니면 제가 이걸 분양받기 위해서 이러한 호재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실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세종은 네. 일반 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질문 드려요. 그럼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괜찮습니다. 모르겠는데 해보십시오. 저는 2017년까지 네. 강남에서 25년 동안 입시학원을 했어요. 와, 멋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였어요. 그랬어요? 제 손으로 서울대 연고대만 수백 명을 보냈고 그랬구나. 네, 뭐 사적으로 제 자랑 좀 하자면 네. 그 덕분에 제 아들 놈도 예. 북경대 의대를 보냈고요. 와. 또 작은 놈은 음악을 시켰고요. 우리 왜 이제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랑 동업을 하는 우리 박 대표 네네네. 딸, 제 네네. 조카 네네. 이 녀석은 이번에 연대의대를 갔어요. 세종에서 연대의대를 가면 아마 거의 몇 번째 사례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 5년 케어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입시학원에서 사실 돈도 많이 벌었고 네네네.
아쉽게 살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세종에를 오게 됐냐면 네. 큰 놈 작은 놈 다 대학 가고 나니까 그렇겠죠. 이제 슬슬 내 노후는 어서 편하게 보낼까를 생각해서 조금 이제 절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부터 시작해서 제 생활 인프라가 있으면서도 조금은 자연과 가까운 곳이 어딜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른 곳이 세종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네. 내려오시는구나. 그 세종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좀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진짜 여자인 술집 하나 없고 맞습니다. 어딜 가도 맞습니다. CCTV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룸의 도시가 이렇게 깨끗해가고 휴지 한 장 버리기도 미안하고 네, 맞습니다. 술 먹고 고상방가 한번 했다가는 나 혼자 눈에 띌 것 같고 그렇죠.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네. 젊은 애들은 몰라도 아, 나같이 노후의 인생을 좀 살기에는 너무 괜찮은 곳이구나 해서 예, 그럼 여기 살자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살기 시작하면 저희 가족들도 하나씩 둘씩 모였고 네. 근데 아직은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네네네. 돈을 안 벌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 아, 있는 거 버는 그럼요. 것도 맞아요, 까먹는 것도 맞아요. 한계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제가 세종에 와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세종의 매력을 느낀 게 네. 뭐냐면 전 조금은 이제 이 세종시라는 도시는 네. 일반적인 도시하고 다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렇죠. 뭐냐면 이 도시 자체가 생성된 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도시가 아니고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행정 도시다 보니까 이 세종의 모든 발전과 쇠락은 다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 일타 강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탐 일타 강사였거든요. 아, 사탐이셨구나. 네. 그래서 그 메가스타디 손준 회장하고 제가 한때 라이벌이었어요. 와. 제가 나름 잘 나갔어요. 그러셨구나. 뭐 손준 회장이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탐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뭐 이제 윤리 다 가르치니까 당연히 사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고 관심이 그러셨겠네.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또 정치적인 욕심도 조금 있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네. 정치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생기기 시작한 유래부터 시작해서 세종의 발전 과정이나 미래를 네네. 전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네. 이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세종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도시잖아요. 왜냐면 세종이 행정 수도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네. 이 세종이 원래 기획된 대로 행정 수도가 되면 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종이 행정 수도가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가 엇물려 있다 보니까 어떤 쪽은 하고 싶을 거고 어떤 쪽은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도권 쪽에서는 솔직히 얘가 이 세종이 행정 수도가 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아요. 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서울이 갖고 있는 수도의 모든 그치. 권한과 그치.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니까 아무리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갖는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세종이 생겼을 때보다 정치적으로 많이 퇴보가 됐지만 네. 작년에 세종의회법이 통과되면서 네. 더 이상 이제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는 거에 대한 의심을 아무도 안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도 진척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기 위한 걸음이 딱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딴 건 다 됐으니까. 첫째가 의사당이 그렇죠. 확정돼서 개원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와대든 네. 제2직무실이든 네. 그게 오픈이 돼서 대통령이 거기서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직무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두 가지가 100%라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 100%될 거다. 예. 그 확신이라는 게 막연하게 내가 여기서 땅 장사를 하니까 아이, 돈 그럼요. 벌려고가 아니라 그럼요. 뭐냐면 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사실 예, 지금 2027년 개원은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네, 그렇죠. 시간표상. 그렇죠. 그래서 빠르면 한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2030년에 가능할 거냐고 믿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세종이 정치 도시다 보니까 네. 정치 일정과 맞물려요. 사람들은 의사당에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의사당이 생길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법에는 의사당을 설치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분원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부속 건물은 뭐가 내려올 것이냐 하는 운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의사당 분원만 만든다 해놓고서 네네. 그 허허벌판에다가 건물 하나 당그라니 져놓고 예. 1년에 한 하루 이틀 놀러 왔다 가버리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 의사당을 만들 때 조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17개 중에 12개가 내려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정해요, 규칙을. 그러면 그 규칙대로 얘가 내려오는 건데 이 규칙을 1년째 이것들이 안 만들고 있어요. 오기 싫은가 본데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오기 싫은 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올 초에 했으면 원래 1월 달에 이제 그게 올라갔거든요. 상정이 네네. 되는데 그걸 통과 안 시킨 이유가 네. 이걸 미리 다 해버리면 네. 내년 4월 총선 때 세종하고 충청권에 줄 선물이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여기 오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충청권을 갖다가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미리 땡겨줬어요. 그럼 내년 4월에 총선 때 선물 줄 게 없잖아요. 청와대 안 내놓는다고 버티고 있고